뉴스라이브 2022년 1월 주요 뉴스입니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 오도록 하는 이른바 생기부 셀프 기재가 학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기관인 교육청은 지난 2년 사이 제대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학생들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실태를 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정부는 방역 체계를 손보고 있고 교육부도 다음 달 초 오미크론 학교 방역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온 설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도 소개해드립니다. 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부터는 18세 청소년도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원 가입 제한 연령도 조정돼서 생일이 지난 고1 학생들 나이인 만 16세부터 장적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맞는 세 번째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졸업식은 학생들만 참여한 가운데 각자 교실에서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졸업생과 학부모들은 졸업식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신축년 마지막 날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서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비교적 중증도는 낮은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데 맞춰 방역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앞두고 학교 방역 대책을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이 됐습니다. 1월 3주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증가하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우세종이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하지만 중증도는 델타보다 낮고 인플루엔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에 비해 위중증 환자는 줄었지만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부담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에도 나섰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응 체계는 현재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예정된 정상 등교를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 달 초에 오미크론과 관련한 학교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교육 결손 극복을 위해 대면 수업 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밀집도 조정과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까지 잇따라면 대면 수업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정상화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접촉 줄이기와 마스크 착용, 백신 예방접종 참여와 같은 행동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스라이브 박민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홍서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7,085명이 나왔습니다. 1월 둘째 주까지 3,000명대 중반이었던 국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셋째 주 5,000명대로 늘어난 데에 이어 지난주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휴를 맞아 검사자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검사 인원 중 코로나 확진자 양성률은 7.8%로 전날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모두가 높은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주간 감염 재상산 지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까지는 1 미만을 유지하였지만 셋째 주부터 1을 초과하며 1.18까지 올라선 데에 이어 지난주는 이보다 0.4 늘어난 1.58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급격히 발생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셋째 주 50.3%였던 국미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80%까지 늘었습니다. 방역 패스 조정도 이루어졌죠? 정부는 지난 12월 대형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 지역에 대한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와 청소년 방역 패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정부는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와 연기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에게는 방역 패스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예고했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항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소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이 바로 설날이죠. 아직 귀성길을 오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 계시다면 아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대신 새해 인사와 성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세 번째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한 번만, 이번만큼이라며 멀리서 마음만 나눠주실 것을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적은 인원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방문 전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사람 간 접촉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므로 휴게소를 비롯한 곳곳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한편 고속도로와 유료도로는 이번 연휴에도 통행료를 면제 없이 정상 부과합니다. 올해도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설날은 아니게 됐지만 새해 복을 기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세배와 새해 인사는 과거 여러 차례의 명절에 그랬듯 영상통화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명절에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수요일까지 자사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원격 세대라든지 아니면 차례 같은 것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례와 성묘도 비대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충원과 대부분의 추모공원이 사전 예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닫지만 정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쓰고 차례상을 올려 고인께 인사드리고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설 특선 영화와 특집 프로그램도 익숙하지만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만 2년이 된 코로나 상황 속에 겉으로는 조용한 설 연휴가 되겠지만 마음과 마음 사이 따뜻한 정이 오가는 명절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에게 여전합니다. 뉴스라이브 김혜윤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영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데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또한 16세로 낮아졌습니다. 신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따라서 오는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는 고3 학생들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선거일 전에 정당에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11일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또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대부분 국가가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한참 늦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당시 페이스북에 청년의 입김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에 큰 자극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썼습니다. 과거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지 못한 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 16세 청소년들이 기다렸다는 듯 각 당에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나이가 계속 낮아지면서 그동안 비교적 덜 주목됐던 청소년 이슈에도 정치권의 눈길이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뉴스라이브 신보선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주현 기자 대신 윤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대선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양자토론 일정을 합의한 후 실무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양측은 양자토론 규칙에 대해 계속되는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고 시간상을 이유로 양자토론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3일로 계획 중인 4자 TV토론에 대해서는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을 위한 4대 공정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45알 정시 확대 등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주매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하였고 비용은 1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양자토론을 비판하며 3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양당 담화토론 규탄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8일 설을 앞두고 자활센터를 방문하였고 방명록에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2월 3일에 있을 원내 4개 정당에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 금지를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북한이 이달에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만 해도 지난 27일 탄도미사일 2발, 29일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 30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차례 무력 시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에 대해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대비태세를 확실히 하면서도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네,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층에서 38층까지 내부 구조물과 외부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부상, 6명이 실종이 되었고 지난 11일 첫 피해자 수습 이후 매물자 2명을 발견했고 현재 구조 중이며 남은 실종자 3명을 찾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 28층에서 매물자 1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의 수습과 피해 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별도의 피해 보상 기구를 마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소식도 있다고요? 네, 못다 따라잡은 뉴스 첫 번째는 양주 삼표 석재 채취장입니다.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정시 등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 상태이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인데요. 여러 나라들의 외교적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일정 변경 없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보이콧을 선언한 나라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와 코로나19 은폐 문제 등 여러 이유들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대원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라이브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내내 작성되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의 대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생활기록부를 학생이 직접 작성해서 기재하는 것, 이른바 셀프 기재는 엄연히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무시한 채 기재되고 싶은 내용을 써와라, 오탈자를 찾아라 등의 요구를 하며 학생이 직접 생기부를 보고 수정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빼곡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교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작성 마감 전 학생이 생기부 참고자료라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생기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이른바 셀프 기재라고 합니다. 교사가 학기 말에 학생에게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오라고 주문하면 학생은 참고자료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는 나이스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내용을 써오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대학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쓰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셀프 기재는 현행 규정 위반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생기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특히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이 들어간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평가, 또 관찰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셀프 기재는 학교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에 유리한 내용을 써오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장과 유사하게 작성하도록 종용한 교사도 있었고, 바로 생기부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라고 해서 선생님 입장에서 하는 말투로 쓰라고 요구를 받았고요. 뭐뭐 했음, 뭐뭐의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임, 이런 식으로 제3자 입장에서 문장을 쓰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오탈자 정정을 학생에게 맡긴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입력 완료된 생기부를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학생에게 보여준 학교도 있습니다. 생기부 전체를 받았고 전체 대부분에서 그런 거 타주라고. 아직 작성 중인 생기부를 학생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교사가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생기부 작성에 학생 스스로 관여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몇몇 학교 교사들은 취재진과 통화해서 참고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의 모든 내용을 생기부에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란 설명도 있었고, 네, 제가 읽어봐가지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학생한테 적절하게 하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안 써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생기부를 확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냥 돈에 올려보낼 수는 없고 해서 혹시라도 이제 누락된 활동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이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깜깜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입시 자료이자 수정도 어려운 공문서인 만큼 공정해야 할 생기부 작성 과정에서 지침과 법률 모두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신뢰성마저 의심케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라이브 안주현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기적으로 교사 연수와 학교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셀프 기재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조치도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수민 기자입니다. 교육당국도 생기부 셀프 기재 실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최소한 조치하지 않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대전 지역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0명에게 최근 두 학년도 사이 생기부 참고자료 작성 경험이 있는지 묻자 85%인 17명이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몇몇 학교는 참고자료를 받았고 이를 그대로 생기부에 기재하는 이른바 셀프 기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는 거. 하지만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정기 감사나 기타 조사에서 생기부 셀프 기재 사례를 적발하거나 조치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의심이 있더라도 학교 측에서 셀프 기재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셀프 기재라고 판단할 수 없어진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셀프 기재를 확인한 방법은 실제 참고 자료와 이후 작성된 생기부를 대조한 건데 교육당국 조사 때는 생기부와 대조할 참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구조적 문제인 겁니다. 교육청은 공정한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해마다 2번 이상의 교사 연수와 학교 현장 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현장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원 대상 연수, 그 다음에 각종 자료 보급 등. 교육부도 생기부 종합 지원 포털을 통해 관련 상담과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등 생기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생기부 부정 문제가 드러났고 주무기관인 교육청은 이 문제에 손조차 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에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한수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소식들 보시면서 내가 셀프 기재를 해왔던 건가 헷갈렸던 부분들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안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주현 기자, 생기부 셀프 기재가 원래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생기부에 담기는 모든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출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셀프 기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인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자료를 받는 모든 행위가 잘못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보고서 형식으로 받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출을 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규정 위반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탈자 수정을 해오라면서 작성 중인 생기부를 미리 나눠주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됐을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검토 중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생기부도 이에 포함되는데 따라서 생기부의 마감이 끝나지 않은 학기 중에 오탈자 수정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나눠준다면 그것 또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생이 교사한테 이러한 내용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불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액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생기부에 대해서 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학교에서 성적이나 수행평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생기부도 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생기부 자체가 대학 진학에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기부 수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1년치를 기록해야 해서 번거로움에 교사들이 그냥 제출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주현 기자였습니다. 정작 생활기록부의 평가 대상인 학생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입 정보를 공유하는 유명 사이트에서는 셀프 기재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생기부 참고자료 작성 요령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셀프 기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상황인 겁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생활기록부는 대입과 취업 등에서 평가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중요하게 관리돼야 할 생기부를 직접 작성하는 데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학생들은 좋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입 관련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교사가 생기부 기재에 참고할 내용을 학생이 어떻게 써서 전달하면 좋을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입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도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셀프 기재를 하지 않는 걸 넘어서 아예 셀프 기재가 뭔지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대전 지역 안에서 각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20명에게 셀프 기재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전혀 경험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히려 참고자료라는 게 뭔지 취재진에게 질문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프 기재를 용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입정보 카페 게시글도 셀프 생기부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불법이지만 관행일 것이라거나 한 드라마의 내용을 인용하며 셀프 생기부는 무조건 나쁘다는 묘사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등 셀프 기재가 위법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셀프 기재 행위는 이번 학기에도 이어졌고 오히려 제도를 지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생기부 관련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이수연입니다. 흔히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이제 보기 힘들죠. 올해 졸업식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축하객들은 건물 밖에서 졸업생을 기다리고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졸업식을 방송 시청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원섭섭했던 졸업식 현장,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나눈 부모님과 친구들이 학교 건물 밖에서 졸업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졸업식.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어렵다 보니 졸업생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교원 복도는 복작입니다. 서로 아쉬운 인사를 나누는 학생들 사이로 졸업장을 들고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같은 시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졸업 앨범을 미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나 아니야? 야, 너다! 나 있다, 여기! 교실마다 붙어있는 졸업 축하 현수막이 오늘이 졸업식 날임을 겨우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당 대신 방송실이 분주합니다. 졸업식 행사 대부분을 방송 시청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도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식의 상징인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도 교실에서 방송으로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워주신 가족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건 담임 선생님의 졸업장 수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포옹을 나눕니다. 시원섭섭한 기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을 나선 졸업생들은 3년 동안을 함께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친구들이랑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함께 졸업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2년을 코로나19와 싸워온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후배들의 졸업식은 더 기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또 아예 이런 자리도 없었는데 사진도 찍고 이런 좋은 또 기쁨의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슬비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죠. 저희 뉴스라이브는 조금 전 맛있는 떡국을 먹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떡국 드셨는지요? 이번 명절도 역시 모두가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만은 함께하는 행복한 설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세상과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경험한 것